3주차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을 비과세소득과 과세소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빨리 끝내고 수업도 열심히 잘 들으시고 즐거운 금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소득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만들어졌을 때는 결국에 어떻게다 사업자를 보고 사업소득을 어떻게 한다?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비과세 소득이 있고 과세 소득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은 사업소득 자체가 과세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소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소득이 PPT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란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공란으로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궁금하시겠지만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세소득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수업을 들으시고 댓글을 다루실 때 이 과세소득이 책 3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42페이지에 과세소득의 종류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댓글을 다루실 때 13번에 있는 잘 쓰겠습니다. 천천히 13번에 있는 과세 소득을 같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달아주시면은 수업을 제일 먼저 듣고 요 같이 13번을 같이 학번과 이름과 같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수업을 들으시고 이 13번 사업소득 과세소득의 13번에 대해서 댓글을 같이 달아주시면은 선물 빵빵빵 선물이 터진 겁니다.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자, 이렇게 지우개로 살살살살 지우고 다시 펜으로 잘 안 보이네요. 다시 펜으로 그다음 커피 쿠폰 요게 1등에게 수업을 열심히 잘 들으셨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소득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과세소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농업, 임업, 광업, 제조업, 가스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업, 운수업, 숙박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 가구 내 고용 활동에 발생하는 소득, 그다음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그 밖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제가 이게 펜으로 말고 막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나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소득세를 당연히 납부하겠죠?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누가 자기의 계산과 누구의 계산? 자기의 계산과 그 다음 누구의 책임? 본인의 책임하에 중요한 거 별표를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별표. 자,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 계속적, 반복적에 대해서 행하는 활동은 모두 소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다 나열된 것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그리고 자기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은 소득으로 본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사업소득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카톡이 왔네요. 예. 카톡을 보고 일단은 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지하시고 사업소득이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득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했어요? 계속 소득이 있으면은 항상 비과세 소득도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한 거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비과세 소득의 PPT를 제가 약간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PPT 안에는 뭐가 있다? 커피 쿠폰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를 안 좋아하시면은 어쨌든 다시 한번 형광펜에서 뭐가 들어있다? 커피 쿠폰이 들어있습니다. 커피 쿠폰 들어있으니까 수업 들으시고 커피 쿠폰을 꼭 획득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요, 그냥 댓글만 남기면은 수업을 사실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도 확인이 안 되거든요. 열심히 들으시라고 제가 커피 쿠폰 하나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잘 들으시면은 문제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 소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서 비과세 소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을 책으로 보면은 페이지 색깔이 빨간색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페이지 345페이지 입니다. 자, 이렇게 법인세법에는 뭐가 틀려진지 아시겠나요? 어제 거랑 혹시 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뭐가 여기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자, 커피 쿠폰 하나 더 나갑니다. 커피 쿠폰 어제 요 내용은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변경이 된 게 있는데 요 변경이 된 거를 찾아서 올려주시는 분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아니죠. 따뜻한 봄날
부드러운 커피와 함께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앞에 시트와 두 번째 시트에 커피 쿠폰이 있습니다. 자, 비과세 소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는 이렇게 6가지의 비과세 소득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해서 발생하는 소득, 그 다음 1개 이하 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원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임대사업자를 안 내죠. 원래 소득인데 임대사업자를 안 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같이 살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1개 이하의 주택이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제외한다. 비과세 소득이다. 그래서 납부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축산 양화 뭐 이렇게 있는데 다 합쳐서 결국에는 농어가 부업소득입니다. 어제 설명에 조금 제가 잘못된 게 이 농어가 부업소득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많은 농민들이 부업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가 처리됩니다. 비과세. 그래서 별도의 사실은 사업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농사를 조금씩 지시는 분들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농어민 부업소로 처리가 돼서 별도의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는 소 부업이 잠시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양주에 안 사는데 남양주 국회의원의 그 선거 운동 전화가 왔네요. 소는 50마리까지 농가 부업입니다. 그리고 자, 돼지는 몇 마리일까요? 돼지는 문제입니다. 문제. 돼지는 몇 마리일까요? 올려주세요. 댓글에 돼지 몇 마리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여기는 뭐 선물 나갑니다. 제 맘대로 선물 나갑니다. 댓글에 달아주시면 어쨌든 선물 나갑니다. 그래서 농가 부업으로 정해져 있다. 책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올려주시면 선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제조소득,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그 술에는 사실은 술 판매에는 사실은 주세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맞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지방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허가를 통해서 술을 제조하겠는데 농업촌에서 이런 전충도를 제조해서 발생한 소득을 일정한 범위 안에 비과세로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통주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이잖아요. 그게 이제는 사실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정책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제조 소득은 뭐다? 기본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들어간다. 어느 정도 일정 범위 안에까지 이게 넘어간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으로 과세되겠죠. 우리가 시골에 가서 어떤 이렇게 좀 어떤 약간 허름한 주점 같은 데 보면 우리 집에서 담근 술이다 뭐 이렇게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 판매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자체가 커다랗지 않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메일 주소가 요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메일 주소. 자, 소주에는 세금이 많다라는 뜻의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 임목 벌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600만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작물 재배업 식물 작물 재배업 외에 작물 재배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수익 금액이 10억 이하까지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들을 이런 비과세소득을 잘 활용했을 때 내 소득 창출을 어떻게 한다?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345페이지 보면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종전에는 광물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종전에는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5년도부터 곡물 및 기타 작물 재배업 외에 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 범위 안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이 과세 결정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기타 작물 재배업은 전액 과세에서 제외했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는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은 과세 제외, 기타 작물 재배업 소득은 10억 이하 비과세, 10억 이하 초과분 과세.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 비과세인 거죠. 대부분 비과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곡물 및 기타 작물 재배업과 그 밖에 작물 재배업이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채소, 화해, 종묘, 과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작물 재배업.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기타 이제 대규모 농업인들이 생기고 이런 작물 재배업을 통해서 고소득을 창출하니까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느 정도는 비과세. 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비과세하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과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곡물은 여기서 말하는 1번에서 말하는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곡물입니다. 곡물. 쌀, 보리, 콩, 옥수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엔 과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쌀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에서도 뭐가 된다? 농가 부업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자체의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작물 재배업을 통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조금 힘들지만은 뭐다? 세금은 안 내고, 그쵸? 뭘 할 수 있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비과세 소득에 대한 PPT가 바뀐 부분은 뭐다? 커피 쿠폰을 드리고 돼지가 몇 마리인지 여러분들 찾아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어쨌든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이 나왔는데 사실은 과세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시트를 보면서 나머지는 제가 조금 더 PPT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사업소득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소득 자체는 법인처럼 전부 다 장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 자체가 일상생활이 될 수가 있고 거의 사실은 영세사업자들은 이러한 장부를 기장하는 것도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히 비용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장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또는 우리가 간편장부라고 얘기하는데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어떻게 해요? 경비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을 에서 이러한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한다? 차감할 때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부가 있는 경우를 기장한다고 합니다. 기장. 그래서 이걸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회계학과가 아니니까 회계학과분들은 요 기장하는 방법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죠. 또 이것들을 보통 회계라고 하죠. 회계하고 기장하는 것을 보통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여러분들이 어떻게 형태든 혹시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장부를 볼 줄 안다는 얘기는 결국에 뭘 알아야 된다? 회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회계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언어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회사들은 예전에 제 친구는 제약회사
제약회사 영업직 직원이었는데 이 친구가 승진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회사 자체 내에 뭘 봤냐면은 회계제의 기본적인 시험을 봤어요. 회계. 관리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뭘 알아야 된다? 회계를 알아야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회계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회계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박사를 받은 것도 회계학으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학문에 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산출할 때 필요 경비를 내는데, 그럼 우리가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 적용한 기준 경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 경비율을 통해서 뭘 한다?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특정한 사업 단위별로 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경비의 인정 비율이 있습니다. 뭐 도매업, 소매업, 광업, 농업, 임업 등등등 이런 기준 경비율이 있는데, 이런 경비율들을 곱해서 총 수익 금액에서 뭘 얘기한다? 일정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 준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돼요?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뭐 장부를 쓰냐, 간편 장부를 쓰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들어보셨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안 되시는 사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신고를 편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전부 다 이렇게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업소득 이상이 되면은 장부를 작성하게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 규모가 되면은 장부를 작성해야 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뭐가 물 수밖에 없다? 가산세를 물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업 규모가 되면 꼭 어떻게 된다?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소득세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사실은 기준경별, 단순경별로 그러니까 신고할 수 없다는 거죠. 일정한 소득 요건이 되면 어떻게 된다?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된다?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소득세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그 이번 주차에 그 한꺼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따로따로 계속 강의가 올라가게 됐는데, 될 수 있으면 다음 주에는 차례차례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는 이 강의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좀 이렇게 올려드리기가 시간상 많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는요. 어쨌든 대신 제가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선물 쿠폰을 3장을 숨겨 두었습니다. 3장을 숨겨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선물 쿠폰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가 저희가 5주차, 6주차까지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의를 들으실 때는 책과 같이 들으시면은 조금 더 어떻게 된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강의를 들으실 때는 책과 함께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